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김민재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공은 내 앞에서 멈춘다라는 축구계의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발롱도르를 수상한 레전드 센터백 칸나바로의 상징과도 같은 문장인데요. 칸나바로는 수비수로서는 세 번째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칸나바로는 2006년 한 해 동안 월드컵에서 필드골 허용 제로로 역대 월드컵 최소 실점 우승을 달성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 해에 올해의 선수를 뽑으면 무조건 칸나바로가 뽑혔고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것이죠. 칸나바로 이후에는 어떤 수비수도 발롱도르를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다이크, 데리우트 모두 칸나바로 아래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전설적인 칸나바로조차 김민재를 인정하며 극찬했습니다. 김민재가 중국 슈퍼리그에서 뛸 때 칸나바로는 광저우의 감독으로 김민재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칸나바로는 김민재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우디네스의 수석 스카우트가 내게 김민재가 어떤 선수냐고 물어왔다. 나는 김민재가 이미 뛰어난 선수라고 알려줬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김민재는 너무 잘해서 종종 자만을 할 정도였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그 문제도 완전히 고쳤다라면서 중국에서부터 뛰어났던 김민재가 지금은 완전체가 됐다고 말한 겁니다. 특히 최근 아탈란타전 활약은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였죠. 상대 공격수보다 빠른 스피드로 공이 날아오는 족적 걷어내고 한 차례 태클이 실패한 뒤에도 곧바로 일어나서 따라붙으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엄청난 수비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후반전에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잠시 걱정을 불러일으켰지만 다음날 오전 훈련에 바로 참가하면서 회복력도 괴물이라는 걸 증명했고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부터 완벽하게 인정받은 김민재를 다른 구단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돈이 좀 있다는 빅클럽들은 모두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이 직접 김민재는 리버풀, 토트넘, 맨유가 모두 관심을 갖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면서 김민재를 향한 빅클럽들의 관심이 진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맨유 이적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시나리오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일 마티노에서는 리버풀 이적설을 보도했습니다. 나폴리와 리버풀은 챔스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두 번 만났는데 그때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김민재를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김민재는 리버풀의 홈관중들 앞에서 위협적인 스리톱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이 경기의 맹활약이 클럽의 눈을 사로잡았다. 리버풀은 본머스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수비에 취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김민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면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본머스전에서 리버풀이 당한 충격패로 인해 김민재 영입이 가속화될 거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놨습니다. 토트넘은 웬만하면 극구 말리고 싶네요. 리버풀도 돈을 써야 되면 꽤 팍팍 쓰는 팀입니다. 루이스 디아스 영입에 810억, 다윈 누네스 영입에 1300억, 자금력은 이미 검증 완료입니다. 맨유와 영입 경쟁이 붙으면 김민재 몸값은 더 비싸질 텐데요. 현재 알려진 바이아웃 금액은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680억인데 리버풀 미드필더 출신의 데니 머피는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금액의 2배인 1억 유로까지 쓸 수 있다면서 리버풀 구단을 향해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김민재의 이름이 더 이국적이면 2억 유로까지 올랐을 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현재 김민재를 향한 평가가 매우 좋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센터백들 중 가장 비싼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그바라디올인데 7,500만 유로 정도입니다. 김민재가 빅클럽으로 이적하면 당연히 순위가 바뀔 거고요. 이 정도면 가장 뜨거운 선수가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적설 중에 끝판왕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스타들만 모으는 클럽,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영국의 HITC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클럽들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레알 역시 김민재를 원하는 여러 구단들 중 하나라고 밝힌 겁니다. 얼마 전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 레알 마드리드까지 나서면서 영입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레알 이적설이 100%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민재가 레알로 간다면 어떨까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 김민재가 레알로 이적하면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레알의 주전 센터백은 3명, 밀리탕, 알라바, 리디거입니다. 밀리탕은 센터백 3인방 중 가장 먼저 레알에 합류한 선수로 2019년에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 초반에는 많이 헤매면서 한 2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다가 마라는 맨유로, 라모스는 PSG로 주전 센터백들이 떠난 이후 어느새 수비 1옵션이 됐습니다. 라모스가 이적 전에 장기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출전이 많아졌는데 이때 경험치를 제대로 먹으면서 순식간에 잠재력을 폭발시켰죠. 2021년에는 3천만 유로였다가 1년 사이에 2배가 비싸졌으니까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빠르게 성장한 밀리탄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센터백이 바로 다비드 알라바입니다. 알라바는 바이에른 뮌헨 출신으로 원래는 왼쪽 측면 수비수였지만 주전 센터백들이 부상을 당해서 센터백으로도 출전하다 보니 어느새 센터백도 잘하게 됐습니다. 레알에 오기 전 뮌헨에서만 무려 12년을 보낸 베테랑으로 새 팀에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오히려 수비진의 리더로 자리 잡았죠. 특히 신인 센터백 밀리탄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면서 이적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은 물론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현재 가치는 밀리탄보다 살짝 낮은 5,500만 유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디거가 있죠. 이번 시즌에 합류한 새내기입니다. 첼시 시절 투엘 감독의 지휘 아래 무결점 센터백으로 성장하면서 챔스 우승까지 경험한 선수로 레알로 이적하자마자 빠르게 적응해서 노련한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가 아쉽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했으니까요. 월드컵 때 여유 부리다가 실수한 건 못 본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네. 첼시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레알로 이적을 해서 공식적인 이적료 기록은 0원이지만 4천만 유로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3인방 속에서 김민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이지만 최근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이었던 맨디가 이번 시즌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장기 부상까지 당하는 바람에 센터백 알라바가 다시 레프트백으로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아예 맨디를 제치고 계속 레프트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말에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은 카르바알이 나오고 있지만 주전 레프트백 자리는 이제 알라바라고 봐도 됩니다. 다관왕을 목표로 하는 클럽이라면 최소 3명의 센터백은 있어야 하니까 김민재가 레알로 이적하더라도 벤치에만 있진 않게 되는 거죠. 알라바 대신 리디거가 나오면서 빌드업이 답답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김민재 빌드업 능력은 어쩌면 알라바보다도 높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김민재가 리디거를 밀어내고 붙박이 주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진 상상에 불과한 일이지만 김민재는 항상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왔습니다. 챔스에서 나폴리와 레알이 만나면 레알 관계자들도 김민재에게 빠져서 욕심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가 꿈이라고 했지만 레알 유니폼을 입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챔스에서 우승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김민재 레알? 감사합니다.